안녕하세요. 공부코TV 안변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요, 중요한 게 처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처벌은 구속이 된다, 즉 징역을 산다, 혹은 벌금형을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는 건데요. 이 신분상의 제재가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부수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부수처분이 있게 되는지 해당 성범죄의 유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범죄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의미를 보면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서 추행을 하거나 가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성폭법에 규정이 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를테면 카카오톡, SNS, 그리고 게임 대화창까지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 상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럴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변님, 패드립, 쌍욕, 아니면 혐오 발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 그렇죠. 단순한 욕설이 아니고 여기에 성적 내용이 담긴, 아니면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안변님, 근데 부수처분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는데 부수처분이 뭔지 감이 잘 안 와요. 네. 일단 부수처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범죄로 문제가 되고 이 형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형이 있고, 이 주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징역형이나 아니면 벌금형을 의미해요. 근데 이 법원이 주형을 내리고 이런 주형에 추가가 되거나 혹은 주형을 조금 봐주면서 부수적인 처분을 내립니다. 통상 봐주더라도 좀 부족하다, 혹은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다른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수처분의 종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형을 좀 봐주고 다만 부수처분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고유예, 집행유예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그냥 봐주기 위해서 선고를 하지 않거나 또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봐주는 경우 말고, 문제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이 부수처분이라고 하는 게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이 수강명령 또는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인데요.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쉽게 말해서 전자발찌를 의미합니다. 또 그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거나 혹은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부수처분에 해당을 하고요. 또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피고인에게 몇 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명령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안변님, 이런 부수처분이 더 힘들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 병과되는 부수처분 같은 경우에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성범죄에 해당하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반적인 것을 교육을 하죠. 통상 20시간, 30시간, 40시간 이런 성폭력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이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차고 있어야 되겠죠. 전자발찌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재범 방지에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이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상 등록 대상 성범죄로 이 법원 재판을 받고 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 그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위치 추적 장치와도 똑같은 취지예요. 성범죄를 예방하고 또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수사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흔히 이제 전과 관계라고 하죠. 범죄의 경력,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따로 다시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상정보 등록은 이 관할 경찰서에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또 성범죄 전과, 전자 부착 장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등록을 하고요. 이 대상자는 사진 촬영도 해야 됩니다. 머그샷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사진 촬영은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짧게는 10년에서부터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또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진정보뿐만이 아니라 차량이 있다면 소유 차량에 대한 등록도 해야 됩니다.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 여행을 갈 때마다 또 해외로 출국을 할 때마다 출입국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정보가 변경될 때가 있는데 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주소가 변동되거나 또 많이들 좀 놓치기 쉬우신 것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이 차량 바꿀 때에도 항상 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별 생각 없이 넘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라면 다릅니다. 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셨죠? 처벌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두는 취지는 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통계가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통계로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이 작년 기준으로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요거 60%면 거의 반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상 정보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원이 재범 방지,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이런 성범죄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신상정보 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이 등록 대상자를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이 따로 판결을 하지 않아도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병과하는 부수 처분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안변님, 그러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곧 신상이 공개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이게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이 성범죄자 이 알림 서비스 그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공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상정보 등록과 또 공개 명령까지 알아봤는데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취업 제한 명령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성범죄자에게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취업까지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취업 제한은 항상 주형과 함께 병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취업 제한 명령도 사실은 이제 법원이 주형을 선고하면서 함께 부과하는 그런 판결을 내게 됩니다. 안변님, 그러면 취업 제한 기간 동안에는 아예 일을 못 하는 건가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건 아니고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 많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뭐 유치원, 뭐 학교나 학원, 뭐 교육기관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어떤 취약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보호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비 업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에는 이제 취업을 못하고, 이런 데 외에는 일반적인 어떤 직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업 제한 명령이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PD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수 처분은 결국엔 신분상의 제재를 계속적으로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처벌을 받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렇게 신분상 제재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에서 감형을 구할 수 있듯이 이런 부수 처분에서도 면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해당 범죄 때문에 이 범죄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병과를 하는 게 통상이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신분상의 제재인 부수 처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가 인정이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참회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회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되는 어떤 신분상의 제재가 있다면 또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자신의 이런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 그리고 또 취업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생계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수처분은 결국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무거운 범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발적으로 한 번에 실수를 한 경우에 혹은 좀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수처분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면제가 되냐면, 이 재판부에 이러한 부수처분의 면제를 요청을 해보는 거죠. 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요. 면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강조를 해야 할 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건 공개하건 또 취업 제한을 명하건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할까봐 이게 우려돼서였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들, 그리고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단 한 번의 실수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점들을 피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담당했었던 사건들에서 이런 부수처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은 이 형사처벌과 지금까지 어떤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여 왔으며, 또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만으로 범죄의 예방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람 자체가 개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러한 점들을 상세히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던가 어떤 다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람이 또 지나고 보면 이런 의지가 분명히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흐트러질 수 없다는 점, 내지는 또 이러한 의지가 흐트러질 때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걸 옆에서 원조를 해주겠다는 많은 지인들과 그런 노력들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또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상세히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를 해서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정확히 기록해두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전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오픈챗 건복구 TV를 검색을 하시고 물어봐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